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영토 욕심, 그린랜드마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영토를 늘리겠다고 선언을 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향해서는 제51번째 주다. 또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반환받겠다. 그런가 하면 또 저 북극에 있는 그린랜드를 미국으로 영토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연일 기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이 관심이 높은 꼭 미국 영토로 만들었으면 하는 땅은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자, 그린랜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어요. 취임식 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들, 트럼프 주니어 있죠? 이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랜드를 바로 방문했습니다. 마치 인수 탐색전을 벌이듯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추어서 전문가 일행들을 이끌고 점령군처럼 그린랜드 땅을 밟아서 거기서 현지 시찰을 했죠. 자, 그런데 또다시 벤스라는 분, 자, 반스 미국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유고됐을 때 그 자리를 이어서 대통령을 할 분, 이 반스 부통령의 부인 미세스 반스가 이번에 또 그린랜드로 찾아갔습니다. 부통령의 그린랜드 방문은요, 이게 그린랜드를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욕심이 대통령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까지도 연결된다.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연세가 많아서 권력에서 내려오더라도 반스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또 실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만큼 그린랜드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인수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린랜드 흔히 덴마크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남의 나라 땅을 어떻게 미국이 가져간단 말이냐, 덴마크가 가만 있겠냐,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간단치는 않겠죠. 그러나 이 그린랜드가 덴마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실 그린랜드는 덴마크 땅이 아니고요, 덴마크도 사실상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사실상의 식민지, 자기들 말로는 덴마크령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덴마크 땅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좋게는 덴마크에 돈을 좀 주고 또 나쁘면 덴마크를 윽박질러서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도요,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완전 식민지는 아닙니다. 덴마크의 보호령이긴 하지만 그린랜드 의회가 있고 그린랜드 총독이 있습니다. 거기 자치정부가 있어요. 다만 거기서 군사적 또는 외교적 문제만 지금 덴마크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과거에 캐나다를 영국이 통치하듯이 그런 식의 느슨한 형태의 식민지인 것이죠. 그리고 한 20년 전에 덴마크와 그린랜드가 중대한 협정을 하나 맺습니다. 그 협정의 핵심은요, 만약에 그린랜드 사람들이 국민 투표로서 결정을 하면 그린랜드를 언제든지 덴마크로부터 보호령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을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운명은 그린랜드의 운명은 그린랜드 사람이 끌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조약에 이미 명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린랜드 사람들이 국민 투표로서 우리 덴마크 이제 보호령 안 할래, 그리고 미국의 제51번째 또는 52번째 주가 되겠다고 결정만 하면 미국 영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덴마크 보호령으로 있는 이 그린란드에 현재 약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그 5만 명 중에서도 아예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란드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자, 지금 그린란드가 지도상으로 보면 북극에 있는데요. 얼핏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유럽과 가깝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는요, 북미 대륙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유럽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북쪽 캐나다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과도 가깝다는 얘기죠. 미국 동부 워싱턴에서 그린란드로 비행기 타고 가면 3시간, 4시간 왼쪽에 있는 LA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거리상 지정학적으로도 결코 남의 나라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 그린란드가 섬의 크기가 216만 제곱킬로인데요. 우리나라가 한반도 면적에 비해서 남북한을 다 합친 것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큽니다. 남한만 비교하면 우리 남한보다는 22배 정도 큽니다. 엄청나게 큰 섬이죠. 사우디라는 거대한 석유 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면적보다도 그린란드의 면적이 더 큽니다. 마른 섬이지만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자, 유엔에서는 1945년에 섬이냐 대륙이냐, 아일랜드냐 컨티넨트냐를 구분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떨어져 혼자 있는 나라라도, 이럴 때면 호주도 오세아니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린란드까지를 섬으로 하고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 대륙으로 하자, 이렇게 국제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오세아니아라는 하나의 대륙, 5대양 6대주 할 때 그 하나의 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그린란드보다 호주가 좀 더 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섬 이름은 일단 그린란드보다 좀 작다. 또 대륙은 그린란드보다 크다.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도시고요. 여기는 985년에 노르웨이가 개척을 해서 지금은 북극 현지 그 원주민들과 노르웨이 사람들 등등 여러 인종들이 있는데 어업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이 노르웨이가 원래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연합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이게 덴마크로 넘어왔습니다. 자, 1876년에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바로 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매입 작업이 추진이 됐더랬습니다. 막판에 여러 가지 미국 내 여론도 있고 또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됐었죠. 그러다가 트루만 대통령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 됐던 분이고 한국 전쟁 때 참전을 결정했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죠. 트루만 독트린이 유명하고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1억 달러를 덴마크에 제시하면서 우리가 사겠다라고 공식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물론 거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트럼프는 왜 이렇게 그린란드의 영토 합병에 열을 올리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안보인데요. 모스크바로 날아가는 길을 보면요. 우리는 지도를 옆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모스크바를 가려면 대서양 바다를 건너야 되지만 워싱턴에서 바로 캐나다 북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린란드고 그린란드에서 북극해를 넘으면 거기가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때리기라든지 또는 거꾸로 러시아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는 데에서는 그린란드가 그야말로 요충 중의 요충이다.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는 놓치기가 어려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거기다가 요즘 국제항해 북극해가 개척이 되면서요. 미국 동부에서 이 그린란드 옆 해안가를 통해서 다니게 되면 유럽 지역은 완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대체할 수 있는 북극에 이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자, 또 하나 그린랜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눈독을 기울이는 것은 히토리움 원자재입니다. 여기가 지금 얼음이 꽁꽁 붙어 있어서 그동안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동토의 시베리아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양의 히토리와 원유 등이 나온 것을 감안할 때, 또 알래스카의 원자재 등을 볼 때 여기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고 이미 그 원격 탐사 작업에 의해서 상당한 양의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일부 지역에서 녹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안보 면에서나 국제 운송, 또 세 번째 원자재,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삼박자 면에서 그린랜드를 꼭 먹겠다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먹건 말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북극 항로 문제에서 그린랜드를 누가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 또는 무역 지평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우리의 실제적인 경제 영토를 좀 더 넓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그린랜드 인수 전쟁을 그냥 남의 집 불경호중 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는 이 보호주의 무역이 성해지고 강대강 무역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어떻게 확장해야 될 것인가, 이 대목도 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영토 욕심, 이번에는 그린랜드마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